본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한 페이지 분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각종 참고문헌이나 참고 자료를 보고 먼저 공부를 하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한 상태에서 저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 1교시 용어 설명 문제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평률의 정의. 원래 편평률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하학 구조에서 타원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타원율. 자, 그렇지만 터널의 편평률은 단순하게 터널의 폭분의 터널의 높이를 편평률로 정의한다 해서 이 그림, 요거 뭡니까? 난영 터널의 중심각과 R1, R2를 표시하고 터널 폭분의 터널 높이가 편평률이다. 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만 내려서 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다른 용어들하고 이 편평률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시공된 터널의 평균 편평률은 0.5에서 0.6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통상 2차로 터널, 2차선 터널에서 0.7 정도를 적용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편평률의 최소 평균은 0.5 정도 되고 0.5보다 적으면은 통상적으로 편평률이 적다고 판단을 한다. 대단면 터널의 경우에는 0.5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편평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단면을 선정한다든가 집어지 설계할 때 안정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설계 시공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정의가 되겠죠. 정의. 이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면은 요 3번까지만 적을 수도 있고요. 더 바쁘면은 2번까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적게 적을 수도 있고. 꼭 뭐 적게 적어야 좋은 답안이다. 많이 적어야 나쁜 답안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영어 정의는 뭐 몇 줄만 적어서 이런 데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만큼 더 적을 수 있으면 더 적고 그런 겁니다. 자, 편평률의 적용 목적 및 개념 또는 목적, 뭐 적용성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급하면 적용성, 편평률의 적용성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터널 설계 시 터널 단면의 계략적인 판정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계략적인 판정 기준, 폭이 넓다, 높이가 높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 역학적 안정성. 자, 편평률이 크면 아층 이펙트가 증가되고 안정한 단면이 된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원형 터널은 편평률이 크고 난형 터널은 편평률이 적다고 그랬죠. 또 터널 폭이 어떻습니까? 터널 폭이 적으면은 편평률이 크고 터널 폭이 크면은 편평률이 적어지죠. 터널 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대단면 터널 폭이 크죠. 그러한 경우는 편평률이 어떻습니까? 적어지면서 불안정한 단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학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된다. 자, 이번에는 경제성. 경제성은 뭡니까? 편평률이 크면 건축 환경 예측 상부 여유 공간이 증대되면서 굴착량이 증대된다. 요거 제가 조금 전에 건축 환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터널 단면을 두 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똑같은 폭이라고 가정하고요. 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터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터널, 이걸 조금 더 높게 그릴까요? 자, 일단은 폭은 일정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폭은 동일하다. 높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H1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H2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요게 더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H1이 H2보다 크다. 자, 폭이 일정하고 높이가 크면 어떻습니까? 편평률이 커지죠. 그래서 편평률이 크고 요거는 뭡니까? 편평률이 적습니다. 근데 이 터널에 건축 한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건축 한계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축 한계가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자, 편평률이 적은 터널하고 편평률이 큰 터널.
자, 편평률이 큰 터널은 건축한계 상부의 이 공간들, 이 여유 공간,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 커지네요. 편평률이 적으면 이 건축한계 상부의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 적어지네요. 자, 그래서 편평률이 크면은, 편평률이 적으면은, 자, 편평률이 크면은 건축한계 상부의 여유 공간이 커지면서 굴착량이 증대하면서 비경제적이 된다. 편평률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건축한계 외측 상부의 여유 공간이 감소하고 굴착량이 감소한다. 여기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커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은 이 내용 적을 때 같이 그려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한계라는 개념을 아셔야만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단면 설계할 때 편평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하는 방법은 건축한계 외측의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이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자, 편평률이 적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안정성이 감소된다 그랬죠. 하면서 동시에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단면 선정이 필요하다.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굴착량도 적고 경제성도 확보되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단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편평률을 고려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0.5에서 0.7까지 시공을 한 사례가 있다. 0.5보다 적은 대단면 터널에서는 어떻습니까? 편평률이 적기 때문에 불안정한 단면이 될 수 있다. 경제성은 좋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 터널 단면 설계한다든가 시공할 때 지부제 등으로 보강을 많이 해줘야 된다.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원형에 가까운 30원 터널 단면, 난형 터널, 아치부, 측벽부, 인버터블로 구성된 난형 터널을 많이 시공을 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평률 조정하는 방법. 자, 경제성도 확보하고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편평률을 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중심각을 조정하는 방법.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중심각인데 여기는 뭡니까? 중심각이 적고요. 요거는 중심각이 큽니다. 그래서 중심각을 크게 하면 편평률을 감소하면서 터널 높이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커지면은 편평률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반경을 조정하는 방법. 제가 앞에서 터널 반경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R1이고 여기 R2인데 이 터널 폭 B를 고정하고 이 R1도 고정한 상태에서 R1분의 R2의 B를 낮추어 주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R1은 일정하죠. 일정하고 여기 R2는 적어지면서 낮춰 주면은 자, 이 높이가 감소되면서 편평률은 감소된다. 그래서 R1분의 R2의 비율로 편평률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평가. 자, 제가 용어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편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자.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한 요소, 영향, 인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식. 자, 그래서 편평률의 공식은 뭐였습니까? 편평률의 공식은 폭 B분의 높이 H였죠. 자, 그래서 터널의 폭, 높이. 그 다음에 중심의 각으로 뭡니까? 편평률을 조정한다 그랬죠. 중심각. 곡선 반경으로 편평률을 조정한다 그랬죠. 곡선 반경. 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축 한계도 있었죠. 건축 한계. 편심. 편심은 뭔가 하면은 어떤 터널의 중심축이 있으면, 단면의 중심축이 있으면 실제 시공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다. 이것을 편심 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심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건축 한계 이야기입니다. 터널인 경우에 이런 건축 한계선이 있고요. 지하철 박스, 개척식 터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건축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조물 한계죠. 구조물 한계, 건축 한계, 차량 한계 이렇게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물 한계, 건축 한계, 차량 한계. 자, 건축 한계도 향후에 용어 설명 문제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22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메모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쓸 만큼 쓰시면 됩니다. 자, 편평률이 작은 대담의 터널에서는 터널의 원지반 이한 영역이 커지고 아칭 효과가 감소한다 그랬죠. 언제? 편평률이 적어지면은 응력 집중이 커지고 아칭 효과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터널 폭이 넓어져서 응력 집중이 커진다. 자, 이거 말씀드렸죠. 응력 집중이 커진다. 왜? 이유는 터널 경관이 넓어져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원형의 터널이 있고 이런 난형의 터널이 있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터널의 폭이고 요건 적습니다. 요게 터널의 폭이고 요건 큽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응력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응력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요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까지가 하나의 경관이죠. 여기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응력이 많이 집중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까지가 하나의 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등분포 하정이 많이 커지죠. 그래서 응력 분포를 보니까 이게 훨씬 크네요. 왜? 이 폭경관 B가 크기 때문에, 요 폭경관 B가 적고 이 폭경관 B는 크기 때문에 등분포 하정들이 이 지점으로 측벽으로 넘어오는 이 응력들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응력의 집중도가 훨씬 커집니다. 뭐가? 편평률이 적은 경우, 난형 터널인 경우야. 응력 집중이 커지면은 이 안반이 부담해야 될 아칭 이펙트, 이 안반이 부담해야 될 아칭 이펙트의 부담률이 커지죠. 그래서 이 아칭 이펙트는 상대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응력 집중이 커져서 이 측벽본 이런 곳에 응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라인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하기가 불편하고 곤란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지반 보강이 필요하다. 지부재 보강이 필요하다. 뭐냐? 구창구의 쇼크리트. 지부재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쇼크리트, 락볼트, 스텔리브 강지보. 자, 이런 어떤 지부재 보강을 해서 이 아칭 이펙트가 증대되도록 조처를 해야만이 된다. 언제? 편평률이 적은 터널에서. 자, 이 용어 설명 문제에서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에, 평가부에. 처음에 용어 정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어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편평률이 적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설계 시공할 때 보강이 꼭 필요하다. 요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게시했기 때문에, 자, 최근 터널 편평률 적용 추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대단면 터널을 하다 보니까, 자, 경제성하고 건축 환경을 고려해서 탄형이 유리하지만 탄형은 현실적으로 이 해석이 복잡해서 주로 난형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대단면 터널, 4차로 터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단면 터널. 물론 대단면 터널에서는 2아치나 3아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단면 터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편평률이 0.5보다 적어질 수가 있다. 0.5 이상 하려면 이 라인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0.5보다 적은 대단면 터널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해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게 결론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문헌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드리는 이 한 페이지 분량의 이 한 페이지 분량의 서브노트,